이강민의 잡지사 7호로 5번째 페이지.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마성의 교수님, 이화여대 장익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어떻게 뭐 잘 지내셨나요, 교수님? 힘들죠, 점점. 반팔 차림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네, 입고 나오시고. 그늘과 그늘 사이를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근데 한국의 여름 정도 날씨면 자연 속에 있는 동물들도 좀 애를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온도 하면은 이 동물들에게 심지어 네. 식물들에게도 사실 거의 모든 생물의 어떤 분포 네.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 아마 세 개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개 중 하나. 네. 동물들도 그러니까 더위를 먹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근데 우리 힘들어하고. 물론 엄청 힘들어하죠. 어. 예, 특히 사실 뭐 지금 서울대공원이라던가 네.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여름에 좀 힘들어해요. 그렇죠. 예. 특히 이렇게 털이 많은 동물들. 네. 한번 지금 더운데 네. 거기다 털까지 입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보세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온도는 어떤 동물이 정말 내가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 뭐 그런 걸 결정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해요. 필수적이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여름 온도가 그냥 평상시의 여름 온도가 아니라 그 열섬 효과 때문에 네네네. 예, 훨씬 더 지금 더 가중, 더 네. 온도가 높아져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힘들지만 네. 아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다른 많은 동물들도 예. 그리고 식물들도 식물들도 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사실 뭐 우리가 실내에 있으면 에어컨 빵빵 틀어주는 곳이 많은데 우리 동물들도 좀 시원하게 이 더운 여름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잡다한 동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자연의 소리를 찾아서 장익원의 이건 누구 소리일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뭐 소리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알아채고 굉장히 반가워하실 바로 그 동물인데요. 함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말 거는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재밌게도 그 반달가슴곰 새끼 있죠. 네. 뭐 거의 비슷한 소리네요. 반달가슴곰 새끼도 비슷한 소리군요. 네, 거의 비슷한 소리 내고요. 예. 방금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였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공개해 주셔야죠. 예. 끝까지 비밀로 갈 수 없죠. 예, 여러분 바로 우리 푸바오 목소리, 루이바오, 후이바오 목소리로 익숙한 대왕 판다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사실 대왕 판다 하면은 지난 2023년, 2024년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은 아니고 연예 동물? 그렇죠. 예. 네, 생물 통틀어서 최고였을 수도 생물 있어요. 통틀어서 아마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푸바오, 러바오 이런 친구들이 다 대왕 판다인 거죠? 그렇죠. 예. 대왕 판다입니다. 네, 대왕 판다는 어떤 동물인가요? 참 이 판다에 대해서 네네. 이 대왕 판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아마 가장 흥미로운 그리고 가장 심각한 논란이 바로 이 판다의 이름이었어요. 판다의 이름? 대왕 판다의 이름이었어요. 뭐 어떤 사연이? 쉽게 얘기해서 이 대왕 판다가 곰이냐 아니면은 판다냐. 곰이냐 판다냐? 예. 갑자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예. 아니 곰은 곰이고 뭐 판다도 곰 아닌가요? 우리 판다곰이라고 판다곰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판다라는 완전히 다른 동물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용인에도 거기에도 사실 그 대왕 판다 옆에 또 다른 판다가 살고 있어요. 저 가봤는데요. 레서 판다. 맞습니다. 우리 레몬이. 우리가 보통 레시. 이렇게 레드 판다, 레서 판다. 레드 판다라고도 하고. 부르거든요. 색깔이 좀 약간 이렇게 불그스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왕 판다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레서 판다 아니면은 그냥 레드 판다 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왕 판다를 처음 이렇게 물론 그 전에는 뭐 중국인들이 많이 보았겠죠. 그렇지만 서양에 처음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그 사건은 그 프랑스 선교사 중에서 다비드 신부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을 여행하다가 딱 이렇게 이 대왕 판다를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냥 사실 신부님이니까 네.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신기했겠죠. 일단. 예, 신기했죠. 예. 뭐 재밌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딱 보니까 곰같이 생겼어요. 어. 예, 그래서 곰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르수스라고 하거든요. 우르수스 하면은 이렇게 곰을 통칭하는 뭐 라틴어이기도 하면서 예. 지금 현재 그 대표적인 그 학명으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처음으로 서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대왕 판다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그 대왕 판다이다라고 이름을 줬죠. 예. 네. 우르수스라고 부른 거. 예,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게 정확한 이름은 아니고요. 아, 예. 그냥 곰 우리말로 하면 대충 곰 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얼마 뒤에 네. 진짜 이번엔 진짜 학자가 딱 나타났어요. 아, 동물학자가. 예, 예, 분류학자, 동물학자 딱 분류학자. 나타났어요. 예. 근데 이분이 좀 예리해요. 예. 그래서 이 대왕 판다를 딱 보고 이 여기저기를 이제 그 신부님이 못 봤던 네. 아주 여러 가지 그 이 특징을 잘 살펴봤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턱도 좀 보고 네. 이런 치아 같은 것도 좀 보고 발이라든가 물을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 보통 곰하고 좀 틀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예. 이게 보통 우리 곰 하면 이렇게 그 발가락이죠. 예. 예, 손가락, 발가락 네. 이게 5개이죠. 5개로 네, 5개죠, 예. 5개. 예. 사실 5개죠, 전부 다. 예. 그런데 예. 이 곰은 이 대왕 대왕 판다는 판다. 예. 이게 6개예요. 아, 6개.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예. 그러네. 손가락 네. 뼈 사진. 네. 근데 이 레드 판다도 이 손가락이 6개예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레드 판다도 네. 대나무만 먹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대왕 판다도 대나무만 먹고 그렇죠. 그리고 또 치아 구조를 봤어요. 턱 구조. 네. 이게 치아 구조를 다 봤는데 네. 사실 대나무가 어때요? 굉장히 좀 먹기 힘든 네. 이게 질긴 억세죠. 예, 억세죠. 그걸 먹으려니까 이 턱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턱 구조라든가 이빨이라든가 이게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예, 예. 갈아야 되니까. 그래야죠. 예. 네. 그러니까 보통 곰이랑 이 턱이라든가 치아 구조가 좀 다른 거예요. 네네. 오히려 이 레드 판다랑 비슷한 거예요. 레드 판다는 곰이 당연히 아닌 거죠. 예, 레드 판다는 곰이 아니고요. 네. 이것은 너구리예요. 너구리 예, 쪽이구나. 너구리의 예. 일종이에요. 예.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이 과학자인 예, 예. 과학자인 이분 눈에는 네. 여러 가지 특징을 봐서 이 곰보다는 이 레드 판다, 레드 판다 쪽. 예. 너구리에 가깝다. 그 당시에는 그냥 판다였어요. 예, 예. 판다에 가깝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레드 판다를 그냥 판다라고 했군요. 판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예. 판다에 오히려 가깝다. 네네. 예, 그랬어요. 근데 그럼 좀 혼동이 생기잖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두 종류의 판다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레드 판다는 작으니까 작은 판다. 그다음에 우리 푸바오 같은 애들은 크니까 네. 대왕 판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작은 레서가 그 작다는 네, 뜻인 작다는 거죠. 뜻이에요. 그래서 레서 예, 판다가 예. 된 거죠. 그렇죠. 예. 원래 판다 이름의 주인은 레서 판다인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왕 판다 아니면 푸바오를 그냥 판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네. 정확히 얘기하면 대왕 판다라고 해야 돼요. 예. 그러네요, 진짜. 자이언트 판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곰 쪽이에요, 너구리 쪽이에요? 신부님이 틀린 건가? 과학자가 틀린 건가? 논란이 예. 꽤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냥 한 번에 풀렸어요. 어떻게 됐죠? 예. 대왕 판다는 네. 예, 곰입니다. 신부님이 오히려 맞았네. 신부님이 맞았어요. 그러네. 판다 곰도 괜찮은 표현이네요. 네, 판다곰 맞죠. 예, 판다곰 그러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예리한 눈을 가졌던 과학자보다는 그냥 쓱 한번 본 신부님이 훨씬 더 정확하게 때로는 맞추셨어요.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곰 논쟁이 종결되는데, 근데 사실 이 대왕 판다, 자이언트 판다가 곰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소화기관을 보면 알 수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대왕 판다의 소화 기관을 보면은 네. 그 곰의 소화 기관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럼 도대체 곰의 소화 기관은 무엇인가를 보면은 뭐 사실 우리 사람의 소화 기관하고도 비슷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초식 동물하고 그다음에 육식 또는 잡식 동물의 소화 기관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사실 우리 고기 있죠. 예. 이 고기는 되게 소화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네, 굉장히 소화하기가 쉬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위가 뭐 이렇게 위가 발달됐고 그다음에 창자가 비교적 짧아요.
창자가 짧아도 된다. 예, 예. 바로 흡수가 가능하니까. 예, 예. 야, 그런데 이 초식을 하는 그런 동물들 있죠. 네. 야, 이런 동물들은 창자가 굉장히 길어요. 아.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과 과정을 두고서 네. 그래서 영양분을 계속해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또 그 안에 이렇게 박테리아, 그 장내 미생물 이런 것도 많이 키워야 되고. 네. 야, 그래서 이 소화기관 특히 이런 이게 창자의 길이 창자, 예. 이런 것만 보면은 아 이게 육식하는 동물인지 육식 또는 잡식하는 동물인지 아니면 초식하는 동물인지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대왕 판다의 이 소화기관을 보면은 네. 이거 딱 곰의 창자가 좀 짧나요? 그렇죠. 예. 잡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잡식 동물이었죠. 아, 그러니까. 예, 예, 예. 근데 그래서 이 대왕 판다를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아니면은 전혀 내 소화기관과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왜냐면 대나무가 주식이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럼 대나무는 먹잖아요. 초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초식의 예, 소화기관을 가져야 되는 소화기관을 가져야만 네. 이 제대로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잡식, 곰이랑 같은 그렇죠. 소화기관을 갖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 소화기관을 바꾼다는 것은 예, 예. 엄청나게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증거는 네. 이 대왕 판다가 최근에 네. 이 육식 또는 잡식을 하다가 네. 초식으로 이 식성을 바꿨다는 뜻이죠. 아, 갈아탔다. 네, 갈아탔습니다. 아, 소화기관은 여전히 잡식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지만 대나무를 먹고 있다는 것은 그렇죠. 예. 얘네가 식성을 비교적 최근에 바꿨다는 최근에 거. 바꿨죠. 어. 그래서 열심히 지금 소화기관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 점차 뭐 시간이 흐를수록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나무 같은 네. 이제 이런 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뭐 효소를 뭐 이렇게 분비한다던가 이제 그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대나무를 소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멀었죠. 근데 이제 소화기관의 구조랑 실제 섭취하는 어떤 음식의 종류랑 이렇게 좀 맞지가 않으면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죠. 네. 한번 그래서 이 판다를 보면 있잖아요. 얼마큼 비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어허. 비효율적인 삶. 예. 이제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일단은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기가 네. 이런 풀, 이런 잎, 식물보다는 근데 물론 식물 중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열매라든가 예. 아니면 꽃이라든가 뭐 수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영양가가 높아요. 예. 이에 비해서 잎 있죠. 네. 잎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줄기 부분 이런 부분은 영양가가 확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들을 보면은 네. 아니면은 이렇게 많은 곤충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영장류 보면은 네. 뭐 이렇게 열매만 먹는다든가 그렇지. 아니면 과일만 먹는다든가 네. 그래요. 예. 이런 부분이 영양가가 높아요. 예. 그런데 이 판다곰을 보면은 맞아. 이 식물 중에서도 가장 영양가가 없는 잎 부분. 일단 잎부터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아서 우걱우걱 씹어 먹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줄기 같은 거 이렇게 뜯어 먹고 네, 뜯어 먹고. 네. 영양가 없는 부분을 먹네. 그것도 영양가가 없는 부분만 먹고 있어요. 그러네. 그렇다면은 내가 그 영양가 없는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몸에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 소화도 어려워요? 조금 있긴 한데 이게 처음부터 내가 초식 예. 동물이었다면은 이게 소처럼 그렇게 풀을 잔뜩 먹어도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괜찮겠지만.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 판다곰 같은 경우에는 비록 비교적 최근에 이런 초식을 하는 습성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정교한 그런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효소 같은 거 그런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있잖아요. 이 잎은 영양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부족한 영양을 그걸 다 채우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먹. 일단 많이 먹어야죠. 질보단 양이구나. 네, 질보단 양이죠. 네, 그렇죠. 네. 조금 소화는 되니까. 그렇죠. 엄청 먹잖아요. 네, 엄청 먹어야죠. 하동군에서 네. 막 몇 톤씩 갖다가. 그렇죠. 엄청 먹으니까 또 어때요? 엄청 이렇게 또 먹었으니까 싸야겠죠. 싼다. 많이 싸죠. 예, 배설을 해야죠. 녹색 약간 고구마 모양으로 생겼던. 예, 그러니까 사실 보면 거의 소화도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판다의 하는 일은 먹고 싸고 하루에 한 40번 정도까지 배설을 한다고 해요. 내가 한번 하루에 40번 배설하러 화장실을 간다. 제가 아마 아무 일도 못 할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초식 이렇게 식물의 이런 잎
이것을 소화한다는 것이 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위를 많이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위를 많이 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위를 많이 쓸 점심 때요? 후에. 위를 제가 뭐 많이 쓴다고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뭐 음식을 먹으면 예. 그때서부터 이제 위가 활동을 해요. 예. 이제 그러면은 갑자기 효율이 쭉 떨어지면서 졸려요. 아, 졸리죠. 예. 아, 식곤증. 식곤증. 예.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은 예. 피가 머리로 가지 못하고 이제 위로 많이 가요. 아, 위에다 에너지를 많이 써서. 위에다 애를 써야죠. 예, 그래서 졸린 거구나. 그러니까 졸아요. 졸리죠. 우리가 식곤증. 예. 판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또 그렇게 많이 위가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졸아요. 그래서 판다에 하는 일 이제 일어나서 예. 먹고 싸고 자고. 졸고 어. 그다음에 진짜 자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일 열심히 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막 부럽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거를 하루 종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고된 거죠. 고역이죠. 예, 고역이죠. 고역이죠. 예. 근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습관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부분의 시간을 이 먹이 활동 하는데 보내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영양분도 적고 대나무에.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소화하기 위해서 네. 아니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새끼를 생산하더라도 네. 굉장히 작은 새끼를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아, 에너지가 충분치. 네, 에너지가 그렇지. 충분치가 않아서. 푸바오 태어났을 때 보면 진짜 조그맣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이 푸바오 동생들 있잖아요. 루이 후이. 네, 루이 후이. 얘들이 180g, 첫째는, 둘째는 140g. 사실 이것이 야생의 판다 새끼들보다는 네. 대왕 판다 새끼들보다는 네. 훨씬 더 무거워요. 아, 이게 더 무거운 거예요? 180, 140g. 왜냐면은 네. 아주 잘 아마 가꿔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 아마 사육사분들이.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 무게만 하더라도 네. 같은 다른 곰종의 이 새끼들의 무게를 보면은 한 반 정도밖에 안 해요. 아, 다른 곰에 비해서는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예, 반 정도밖에 안 고요. 예. 그리고 야생에서는 네. 이 두 마리가 태어나죠. 네. 그러면 한 마리는 거의 반드시 죽어요. 아. 이게 어미가 예. 이 새끼 두 마리를 줄 젖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 마리는 아마 분명히 둘째였을 것 같아요. 아. 아마 살아나지 태어나자마자 못한다. 더 이상 그렇지. 젖을 물리지 않아서 아마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하긴 루이 후이야 뭐 쌍둥이여도 이제 분유도 이제 인위적으로 주고 하니까 그렇죠. 잘 네. 살 수가 있는 건데.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비효율적인 식습관이 또 초래하는 문제 중에서 네. 이 대나무를 먹어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대나무가 1년 사시사철 어떤 한 종이 이렇게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저 대나무도 네. 뭐 이렇게 잎이 많이 생겼다가 네. 뭐 이렇게 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종이 아니고 여러 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그런 대나무가 뭐 있죠. 제철 대나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내가 대왕 판다면은 네. 여러 종의 대나무가 있는 그런 장소를 내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예. 내가 그럼 나도 살 수가 없고 번식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대왕 판다 암컷 있죠. 네. 이 암컷은 영역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 대나무 그 장소 그것을 확보해야만 무조건 사수해야 되니까. 사수해야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컷하고 뭐 이렇게 교미하는 뭐 그런 시간 네. 뭐 하루 정도밖에 안 된다, 몇 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이렇게 그 번식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데 네. 사실 그런 동물들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동물들은 많이 있는데 네. 이 암컷이 이런 영역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는 이게 수컷이라 하더라도 네. 아니면 자기 그 장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예. 이걸 경쟁 상대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요. 번식이 어려워지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번식이 어려운 거죠. 가임기가 짧은 것도 맞지만 예. 그 암컷의 공격적인 습성. 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 그리고 물론 이게 시설 내에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 좀 자연하고 좀 맞지 않는 좀 혼동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죠. 예.
우리 뭐 판생을 나도 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고된 삶을 살고 있는 대왕 판다였고요. 얘네는 왜 이렇게 그러면 좀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왜 영양분도 없고 정말. 소화도 어려운 이 대나무를 먹기 시작한 건지. 그러니까 이 대왕 판다를 보면은 뭔가 좀 시대착오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뭔가 좀 슬로우 푸드라고 해야 되나? 슬로우 푸드라고 해야 되는가? 뭔가 이게 아니 그 많고 많은 다른 음식이 있는데 왜 하필 그 대나무를 먹어서 원래 그랬던 것도 아니고 원래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네. 그래서 꼭 저는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번 왜 이 대왕 판다가 그전에는 분명히 잡식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초식으로 바꾼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어찌 보면은 사실 이 대왕 판다는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결론 낼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한번 이 지금서부터 한 700만 년 전, 이제 그때 아마 이 판다가, 대왕 판다가 천천히 이 잡식인 식성에서 이 초식인 식성으로 아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지각이 좀 많이 좀 흔들렸고, 이게 좀 이렇게 뭐 화산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좀 이렇게 지구의 환경이 좀 급변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대표적인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그런 동물들이 전부 다 멸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검치 호랑이, 검치 호랑이 이렇게 그렇죠, 이빨이 어미 같은 거 엄청나게 뻗어 있는 동물, 이제 그런 동물, 이게 스밀로돈이라는 동물인데 이제 그런 동물도 멸종했고요. 그다음에 무려 한 20톤의 인드리 코테리움이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사슴 같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동물도 멸종했고, 그다음에 그 아마딜로 같은 그런 동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립토돈이라는 동물인데 얘도 멸종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멸종을 했어요. 700만 년 전쯤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소설이다. 상상. 그렇죠. 이게 사실 누구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격변기. 였고 아마 그 당시에 이 판다가 늘 먹던 이런 많은 평소에 먹던 그런 음식들이 혹시 사라지지 않았는가? 환경의 변화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이 판다가 바로 그 장소에 현재 살고 있던 장소에서 가장 흔한 음식 아마 그게 대나무가 아니었을까? 아무도 잘 안 건드리는 음식. 그죠? 아무도 안 건드리는. 맞아요. 맛도 없고 영양도 없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 내가 좋은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은 분명히 다른 동물들도 좋아하고 같이 경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동물들이 싫어하는 음식 분명히 나도 좀 싫어하겠죠. 근데 그런 음식은 경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판다가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 경쟁이 없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그 지역에 굉장히 흔한 그런 식물이 아니었을까. 블루오션을 찾아서. 그렇죠. 내가 비록 먹고 소화시키는 건 훨씬 고도해지겠지만, 그렇죠. 일단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진다. 아니 물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고되고 힘들지만 내가 검치 호랑이처럼 멸종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대왕 판다는 생존자예요. 야. 이 친구들 아주 뭐 생존의 결과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결과 이 대왕 판다가 아주 귀여워졌어요. 더 귀여워졌다? 더 귀여워졌죠. 왜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곰 어때요? 곰 보면은 싸납게 생겼죠. 입이 특히 주둥이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송곳니 같은 게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왕 판다는 어때요? 송곳니가 드러나지 않죠. 이렇게 동글동글하잖아요. 일단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이렇게 얼굴이. 그렇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이 우리 대나무 잎을 엄청 씹어야 돼요. 하루 종일 씹어야 돼요. 평생 씹어야 돼요. 그 질긴 것을 계속 씹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관이 여기 있죠. 여기 씹기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씹는 근육. 이 근육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발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턱도 있죠. 네. 씹어야 되니까 예. 이 턱도 엄청 발달해야 되고 치아도 네. 엄청 발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 원래는 이랬는데 이렇게 홀쭉했는데 이렇게 점점 뚱빵해지는 거죠. 예. 근육이 발달해졌죠. 예. 그러네. 네, 그래서 귀여워졌다 인간의 눈에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이 대왕 판다가 사실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현재 대왕 판다는 이 개체 수라고 하죠. 네.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 네, 늘어나고 있어요. 예. 당연히 우리 인간이 이게 도움을 줘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멸종 위기종이 있지만 네. 우리가 그 모두에게 다 관심을 쏟아붓고 뭐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한 몇몇. 근데 하필 그 종이 네, 대왕 판다예요. 네. 왜냐? 귀여우니까. 진짜 그래서- 귀엽기 위해 태어난 동물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대왕 판다는 예. 아주 운이 좋은 멸종 위기종이다라고 합니다. 귀여움이 지금 시대에선 진정한 생존 전략. 맞습니다. 예, 인간의 우리- 소나기에서 사실 우리 잘 살아남기 인간의 위해서는. 눈에 들면은 예. 다 생존자가 돼요. 그러네. 이 친구들이 진짜 위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최종적인 승리자. 승자라고 볼 수가 예. 있죠. 그렇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인간이 좀 자연 개발을 이제 무분별하게 하면서 뭐 각종 산림 면적이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대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야생에서 대왕 판다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이 멸종 위기종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네. 우리가 멸종 위기종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멸종 위기종을 더 많이 말종 위기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많이 아는 거. 예, 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야만 그 어떤 뭐 이렇게 정부라든가 아니면 정치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네, 그렇죠. 처음에 중국 정부에서 이 대왕 판다, 멸종 위기에 빠졌네. 멸종 위기종으로 딱 지정했어요. 네. 근데 아무런 지식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을 했지만 네. 대나무는 열심히 배웠어요. 네. 몰랐으니까.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대나무가 정말 중요하구나. 어. 그 다음부터 보호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엔 대나무를 막 이렇게 회수하고 배웠어요. 그랬었는데. 배웠어요. 예. 어. 예, 그래서 저는 이 멸종 위기종에 대한 이런 연구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멸종 위기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멸종 위기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청취자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 3번 복습하시고 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왕 판다뿐만 아니라 좀 인간의 눈에 뭐 이렇게 많이 귀엽든 좀 덜 귀엽든 간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멸종 위기종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겨나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대왕 판다의 특별한 식생활과 또 번식 과정 이런 것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장익원 교수님은 2주 뒤에 또 뵙기로 하죠. 교수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